오는 9일 부산 불꽃축제에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숙박 요금과 과도한 자릿세는 오개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7일 지역 각계 대표가 참석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첫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 발전 의제 설정의 핵심 플랫폼이자 협력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옛 해운대 역사가 해운대 플랫폼으로 재단장해 7일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장 후 첫 전시는 부산 청년 작가 일러스트전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9일 저녁 7시 부산 불꽃축제에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광안리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부산 불꽃축제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숙박요금과 과도한 자릿세, 3배 이상 웃돈을 받고 판매되는 유료 좌석 티켓은 축제의 오개티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부산 최대 가을 축제인 부산 불꽃축제. 올해는 가을밤 이야기를 테마로 끌림과 설렘, 울림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지난해보다 1시간 빠른 오후 7시 해외 초청 불꽃쇼를 시작으로 오후 7시 25분 초대형 불꽃 등 다채로운 불꽃 콘텐츠를 연출하는 부산 멀티 불꽃쇼가 30여 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안대교 트러스트를 따라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염원하는 문자 불꽃을 처음 선보입니다. 국내에 첫 도입된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패러슈트 불꽃과 지난해 경관 조명이 변경된 광안대교 미디어 조명과 어우러질 불꽃의 향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0만 인파가 불꽃 연출 포인트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당일 7,60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광안리 해수욕장과 도시철도 역사 등 총 42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병목지점 집중 인파관리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과 해변로는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또 부산시는 8일까지 행안부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1제곱미터당 3명 이하로 기준을 설정을 하고 보다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올해도 무사고 불꽃축제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백사장하고 백사장 그 입구까지는 저희들 총 20만 명 이렇게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과 인근 식당과 카페의 과도한 자릿세 논란이 여전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특급 호텔의 1박 숙박 요금은 288만 원에 거래됐고 10만 원에 공식 판매된 유료 좌석은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하는 그 날에는 당연히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인상이나 그다음에 그 요금표 게시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우리가 시에서 행정력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하고 있고 그 불꽃축제 기간 중에는 뭐 좀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저희들이 뭐 좀 자연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8,000석이었던 유료 좌석을 올해 14,000석으로 늘리고 이 중 5,000석은 해외 관광객에 배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 핵심 관광 콘텐츠로 부산 불꽃축제를 키워 나가려는 건데 매년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은 부산 불꽃축제의 오개티가 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옛 해운대 역사가 해운대 플랫폼으로 재단장해 7일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장 후 첫 전시는 부산 청년 작가 일러스트전인데요. 일러스트로 표현한 해운대 명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해운대 플랫폼의 상징인 이제 기차와 또 꿈과 희망 그리고 상상, 모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4인의 청년 일러스트 작가님들과 함께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몽환적인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얀 마녀라는 캐릭터를 핵심으로 구름이나 보랏빛 색상을 표현을 하여서 조금은 보시는 분들이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또 보셨을 때 좀 빠져들 만한 그림을 중심으로 부산에 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주고자 하여서 이번에 비즈웨이브와 함께 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효과들을 주고 좀 아기자기한 표현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여서 많은 해운대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부산시가 7일 지역 각계 대표가 참석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첫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 경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한국산업은행 등 혁신 기반 시설 기관 등이 참여해 원탁 회의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 의제 설정의 핵심 플랫폼이자 협력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균형 발전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거점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확실하게 만들고 특히 남부권의 혁신 거점 도시를 분명히 세워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균형 발전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오는 11일 도모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소한 미식 소풍 테이스티 부산 다이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선정된 레스토랑과 최근 주목받는 지역 레스토랑 셰프들의 특별한 메뉴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미식에 관한 흥미로운 토크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셀렉티브 레스토랑으로는 프랑스 요리를 기반으로 한 램지의 이규진 셰프, 레성스의 전지성 셰프 등이 참여하고 토크의 사회자는 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자이자 최근 흑백요리사로 주목받고 있는 박준우 셰프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북쪽에서 강하게 남하한 한기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8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저온 현상을 유발했던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으로 변질되고 상층의 한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햇볕까지 더해지며 부산 경남 지역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기가 물러나고 바람이 약화되면서 풍랑특보는 전해상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일 새벽 3시 32분쯤 부산 진구의 한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 소방에 따르면 이 불로 한 명이 사망하고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 소방 등은 펑소리와 함께 사람이 떨어졌고 이후 화염이 창문 밖으로 분출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사례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20년 버티기 바다마을 포장마촌을 민관협력으로 바로잡은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오수에는 세무관리과에 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세다운 예산 절감업과 창조도시과에 구정홍보 어디까지 해봤니가 선정됐습니다. 군은 지난 9월 부서 추천을 통해 19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접수받아 온라인 구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을 선정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공간 내 대형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구의회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녹지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시행법인의 건축 허가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심의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가 지난 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잦은 비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군은 7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올해 공룡엑스포에 18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4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현장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고성사랑 상품권은 6천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엑스포에서는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투르드 경남 2024가 통영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스 랭킹 300인의 선수들이 참여해 통영과 거제, 남해와 창원 등 총 300km 구간을 달릴 예정입니다. 투르드 경남은 경남도가 아름다운 남해안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투르드 프랑스에서 착안해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주식회사 마이비는 7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통비로 써달라며 교통카드 10만 원권 200장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교통카드는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마이비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 협약을 맺고 4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능과 학사 일정이 끝나는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비행행위 점검 및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비행행위와 마약, 도박 등 중독성 범죄를 막기 위해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각 경찰서별 비행신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의 심신 통합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인 통합치료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부산대 한방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치료지원센터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제공하고 부산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화지산의 생태적 치유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전인적 치유를 지원하며 시민의 삶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통합치료지원센터는 부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 내 3층과 4층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